세종사이버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전력공학 우리가 25강이죠. 이제 14주차 25강 맡고 있는 임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거의 1호는 이제 마지막 강의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주차. 그래서 25강 전력공학 문제풀이 5 한번 보시죠. 자, 학습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분하고 이제 기출도 이제 문제에도 다뤘죠,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CBT 관련해서 기출 문제 및 2022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에서의 CBT 기출 문제 1을 한번 보시죠. CBT라는 거는 우리가 PBT하고 이제 CBT로 나누는데, PBT는 이제 기존에 맨날 이제 과거에 시험지로 보는 거를 우리가 PBT라고 그러고, 우리 컴퓨터로 이렇게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으로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걸 우리가 CBT라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CBT 문제로 다 변경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CBT 문제로 문제를 다루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학습 목표를 보시면 우리가 CBT 기출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CBT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 목표가.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챕터 1 CBT 기출 문제 및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CBT 문제풀이 1을 한번 보시죠. 자, 1번을 보시면 우리가 배전선의 손실 개수를 H라고 합니다. 손실 개수를 우리가 여기 보시면 H라고 그리고, 자, 우리 부하율을 우리가 F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손실 개수와 우리가 부하율의 관계식을 한번 봅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관계식이 있어요. 자, 먼저 보시면 어쨌든 여기가 부하율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손실 개수란 말이에요, F가. 그래서 어쨌든 0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보시면 다 0보다 크거나 같고, 결국은 여기 보시면 이게 F가 뭐예요? 부하율이죠, 그죠? 부하율은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맥시멈이 1입니다, 그죠?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보시면 보기에 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 문제를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손실 개수가 뭐였어요? 우리 H, 그죠? 그 다음에 부하율을 우리가 F 이렇게 했을 때 손실 개수와 부하율의 손실 개수 H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X분의 Y는 비례상수 K를 갖는다. 이게 이제 공학에서의 법칙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자, 최대, 우리가 손실이 났다는 건 뭐예요? 최대 전력에서의 손실의 기준이죠, 그죠? 그래서, 최대 전력에서의 손실, 손실이 되겠죠, 그죠? 손실에 대한, 그죠? 그 평균적으로 썼을 때, 그죠? 우리가, 맥시멈이 아니고, 맥시멈, 그 다음에 이제 미니멈 했을 때, 평균적으로 썼을 때의 평균 전력, 손실, 이 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손실 개수 H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하율은 우리가 부평차이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뭐냐, 부하율, 그죠? 평균이죠, 그죠? 여기가 평균 전력,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최대 전력, 그죠? 최대 수요 전력이 됐던 최대 전력 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부하율이라는데, 부하율. 그렇게 했을 때 손실 개수와 부하율. 지금 부하율이란 뭔가 전력 보시면 정의가 있어요. 공급 설비가, 그죠? 우리가 쓰고 있는 공급 설비가 어느 정도 유효하게 사용되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부하율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손실 개수죠, 그죠? 손실 개수와 부하율의 관계식은 손실 개수가 봐봐요. 손실 개수가 여기 부하율보다 손실 개수가 부하율이 어떻게 보면 손실 개수보다 크고, 제곱하면은 F가 뭐였어요? 부하율이죠, 그죠? 부하율이기 때문에 F가 부하율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여기 H가 뭐였어요? 손실 개수고 F가 부하율이죠, 그죠? 그래서 부하율 F는 제가 뭐였어요? 1보다 작거나 같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라 하면 제곱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손실계수가 더 작아지겠죠. 그죠? 0보다는 클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관계식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부하율의 손실계수는 부하율보다는 작고, 그죠? 그 다음에 부하율의 제곱보다는 크고, 그죠? 그 다음에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죠? 그 대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뭐예요? 손실계수죠, 그죠? 손실계수는 H는 알파의 부하율, 그죠? 플러스 1-알파의 부하율의 제곱의 관계식으로 나타납니다. 거기서 알파가 뭐냐면 손실 정수입니다, 정수.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그죠? 알파가 손실 정수라 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1번이 답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게 H가 뭐예요? 손실 개수죠. 손실 개수는 부하율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부하율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죠? 이렇게 돼 있는 답이 1번으로 돼 있는 것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가공 전선로에서 사용되는 애자련이 있어요. 애자가 주르륵 달려있는 걸 우리 이제 애자련이라고 합니다. 애자련. 그래서 애자련 중에서 전압 분담이 최대인 것이 어떤 것이냐. 1번, 전선에 가장 가까운 거. 근데 1번 진짜 답이 그죠? 전선에 가까운 가까울수록 이제 전압 분담이 크겠죠. 그죠? 그 다음 2번에 중앙에 있는 거. 3번, 철탑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철탑에서의 3분의 1 지점에 있는 거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요게 애자입니다. 애자리 뚝 있고, 여기 뭐 철탑 이렇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전봇대 지지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철탑이죠. 그죠? 철탑에 가까운 곳이네요. 그죠? 그 다음 전선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전선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전선이 요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전압 분담이 최대인 자리가 뭐야? 전선에 가까운 거겠죠. 그죠? 이쪽에, 그죠? 그 다음에 전압 분담의 최소 자리가 3분의 1 지점이 됩니다. 그죠? 3분의 1 지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3분의 1 지점. 그래서, 답은 전선에 가장 가까운 곳이 전선하고 가까운 곳. 여기가 전선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전선으로. 그래서 전선에 가장 가까운 곳이 전압 분담이 가장 최대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인 거는 3분의 1 지점. 그죠? 그래서 하나, 둘, 뭐 셋, 이 정도 되겠죠. 그죠? 3분의 1 지점.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류 리액트가 있어요. 리액트 중에서 리액트의 종류에는 총 4가지 있겠죠. 한류 리액트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이렇게 있어요. 1번, 코로나 방지. 2번, 역률을 개선하는 역률 개선용. 3번, 피레기 LA, 라이팅 렉스트, 피레기를 대용한다. 4번, 단락 전류를 제한한다. 이게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해설을 보시면, 한류라는 것은, 우리가 K-팝의 한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류라는 것은 전류를 이렇게 제한한다. 전류를 제한하는 걸 우리가 한문으로 한류라 합니다. 이 한자. 그죠? 제한한다. 이거예요. 전류를 제한한다. 이 말이 한류가. 리액터의 종류에는 한류 리액터, 블로 리액터가 이제 병렬 리액터랍니다. 그 다음 직렬 리액터. 그 다음에 소호 리액터, 이렇게 소지. 제가 말씀드렸죠. 외울 때 소지. 그죠? 소지. 한단. 그죠? 병렬은 당연히 페렌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렬 리액터는 고조파 중에서도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직렬 리액터를 쓴다고 했고, 그 다음에 한류 리액터는 단락 전류를 제한한다. 그래서 차단기의 용량을 경감시킬 수가 있다. 한류 리액터를 사용하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단락 전류를 제한한다 했는 4번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달로기, DS, Distance Connecting. 자, 달로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소호장치가 있어 아크를 소멸시킨다. 소호장치가 있다. 이게 좀 이상하죠, 그죠? 아크로 소멸시킨 것도 그렇고. 2번, 무부하 및 여자 전류의 개폐에 사용한, 맞습니다. 부하가 없을 때. 그 다음에 여자 전류를 만드는 여자 전류. 이때 개폐할 때 사용하는 게 디스커넥팅 달록입니다. 그 다음에
점검할 때, 뭐 분리할 때, 그죠? 그다음 배전용 달로기는 보통 디스커넥팅을 주로 바로 개폐한다. 맞죠? 왜? 디스커넥팅 스위칭이니까, 그죠? 달로기가. 그 다음에 회로의 회로를 분리하고, 그 다음 개통의 접속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게, 달로기입니다, 달로기. 그래서, 답을 한번 해설 한번 보시죠. 달로기는, 디스커넥팅은 무브와 회로를 개폐하고, 그죠? 그 다음에 무브와 충전 전류를 개폐하고, 그 다음에 변압기에 전류를 만드는 여자 전류를 스위칭 오프 개폐한다. 그 다음에 차단기 서큐 브레이크는 소장치가 있어 아크를 소멸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에 소장치가 있어 아크를 소멸시키는 건 뭐라고요?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서큐 브레이크. 자, 5번을 보시면 송전탑에서 역섬락이라고 있습니다. 역섬락. 섬락을 리버스, 인버스, 되돌아가는 겁니다.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다. 1번, 가공지선을 설치한다. 이건 뭔가, 가공지선은 뭐요? 낙뢰, 그죠? 방지하는 거. 그 다음에 탁각 접지 저항을 감싸. 이게 맞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3번, 전력선의 연가, 평형 만든다.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아크혼을 설치한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자, 역섬락이 방지법인데, 역섬락이랑 이게 이제, 자, 철탑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여기 맨 위가, 얘가 여러분 알다시피 가공지선입니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가공지선. 자, 이게 직경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세요. 자, 그러면 철탑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송전선로가 이제 지나가겠죠. 송전선로가 이렇게. 그죠? 지나가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우리가 A자리는 있죠. 그죠? 그럼 A자리를 타고 이게 쫙 타러 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탑에 각의 접지장이 접지시킵니다. 이렇게. 그죠? 접지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접지장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오다가 다시 되돌아간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왜? 저항이 커지면. 그죠?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요거에 매설지선입니다. 아시겠죠? 매설지선. 자, 요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역섬락을 방지한단 말이에요. 다시 되돌아가는 거, 역섬락. 자, 탁각 접지저항을 줄이면 됩니다. 그죠? 탁각의 여기 접지저항을 줄이면 된다. 그 다음에 매설지선을 설치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매설지선은 뭐냐면 척갑의 접지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매설지선입니다. 아시겠죠? 매설지선. 그 다음에 역섬락의 원인은 접지장이 너무 컸어. 역으로 철탑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통해서 애자련을 되돌아가서 애자련을 파괴하는 현상을 우리가 역섬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있는 탁각의 접지 저항을 감소시키면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원래는 매설지선을 설치해서 여기 있는 매설지선을 설치해서 이렇게도 돼요. 이렇게도 만드는 거예요. 탑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그래서 어쨌든 매설지선을 설치해서 역섬락을 방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다른 건 이 매설지선 설치해서 탁각의 접지장을 줄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6번은 저압 네트워크입니다. 저압 네트워크 방식 배전 방식 중에서 저압입니다. 자, 저압 네트워크 배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 1번, 전압 강화가 적다. 전압 강화가 적으면 좋죠. 그 다음에 2번, 부하 밀도가 적은 곳에 유용하다. 부하 밀도가 있으면 시가지가 되겠죠, 그죠? 요것도, 그죠? 3번, 무정전 공급 신뢰도가 높다. 부하 증가에 대한 적응성이 크다.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저압 네트워크 배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압 네트워크 배전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변전소예요. 자, 이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급전선이 따라 나옵니다. 자, 그럼 쭉 해서 이렇게 해서 쭉쭉쭉 따라 나가죠. 이렇게. 그죠? 이게 망상입니다. 망상. 그래서 망상이 여러분 망처럼 쫙 이렇게 있죠. 그죠? 망처럼.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망처럼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이게 망처럼 돼 있다 이거야. 이게 망상입니다. 망상이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배정 방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가 고압, 그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저압 네트워크, 다른 말하면 망상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무정전 공급이 가능합니다. 공급 신뢰도가 가장 무정전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거면. 아시겠죠? 하나가 뭐 망가지더라도, 그죠? 이게 다른 거 따라가지고 다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 변전소의 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만 쓰면 되는데, 그죠? 다른 건 각각을 다 쓰면 어떻게 돼요? 변전소를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전소의 수를 줄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전압 강화가 줄였으면 당연히 전력 손실도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전압 강화, 전력 손실이 적어집니다. 그 다음에 부하 쪽을 다시 이제 정설할 때 부하 증가에 대해서 적응성이 우수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플리커 현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플리커 깜빡깜빡 뭐 이런 것들, 그죠? 형광등 쪽에서 생기는 이런 플리커 현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이 뭐냐면 설비비가 고가입니다. 이렇게, 그죠? 단독으로 가기 위해 이렇게 망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인축, 사람과 가축에 인접한 접지 사고가 있습니다. 그죠? 감전 사고가 있다 이 말이야, 우리. 그래서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호 장치가 있는데 그 대책으로는 네트워크 프로젝트, 그죠? 프로텍트를 달면 됩니다. 그래서 저압용 차단기, 그다음에 저압용 퓨즈, 그죠? 그 다음에 전력 방향 개정기를 어디 쪽으로 그죠? 방향을 디스턴스 어느 방향으로 가냐. 그래서 전력이 나오는 방향 이쪽이냐 저쪽이냐 해서 전력 방향 개정기를 사용해서 이 보호 장치를 달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압 네트워크 배전 방식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보시면 부하 밀도가 적은 것이 아니고 많은 곳에, 그죠? 그래서 도심, 그죠? 시가지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런 부하 밀도가 큰 곳에 유용합니다. 뭐가? 저압 네트워크 배전 방식.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망상 배전 방식. 그죠? 이게 저압 네트워크 방식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 사고, 정전 등 중대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그죠? 정전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오토죠, 그죠? 자동으로 예비 전원용 배전 선로로 전환, 그죠? 전환 또는 절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전환, 절체. 이쪽에 있다가 요렇게, 그죠? 정전 사고가 나면 요렇게 착 바로 예비 전원으로 바로 전환하는, 절체하는 장치가 뭐냐 했는데, 여기 보시면 쭉 해서 정전과 동시에 자동기와 사고 정전 쭉 해서 예비 전원으로. 이게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이게 1번, 이건 차단기고, 이걸 리클로이즈, 그 다음에 섹셔널라이즈, 이 두 개 묶여 있는 거고, 전환 개폐기, 자동 개폐기, A, L, T, S입니다. 그죠? 오토 로드 트랜스퍼 스위치 해가지고. 근데 이게 여러분, A, T, S도 있어요. 그죠? 얘는 뭐냐면, 한전에서 직접 받을 때고, 얘는 이제 저압적으로, 그러니까 변압기 2차 측에서 이제, 정전을 이제 자동 전환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설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주전원이 있어요. 주전원, 예를 들어서 한전이죠. 그죠? 한전에서 들어와가 쭉 원래는 이렇게 받고 있어요. 이게 수용가스, 그죠? 그런데 여기 정전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쪽으로 바로 차카닥 넘어가게, 그죠? 이쪽에서 예비 전원에서 바로 받을 수 있고, 이걸 우리가 ALTS,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 절체 개폐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고압 측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ALTS는 특고압 측에서 수용과 인입구에서 사용되어 변전소로부터 2개의 해선, 그죠? 2개 해선으로 공급받아 주전원 정전 시 예비전으로 절체하는, 이게 개폐하는, 자동 무하 전환 개폐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동 전환 ATS, 오토 트랜스퍼 스위치는 저압 측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변압기 2차 측이죠. 그죠? 그러니까 변압기 2차 측이니까 우리가 수용가 쪽이죠. 설치되어 정전이 발생했을 경우 변압기 상호 간 절체, 전환 또는 중요 부하의 발전기를 발전기죠. 그죠? 예비 발전기. 그죠? 그래서 얘는 예비 전원이고 얘는 예비 발전기를 이용해서 작동시켰어. 전원을
전원을 공급하는 자동 절체 개폐기. 다른 말로 자동 전환 개폐기. 그래서 예비 전원이 발전기에서 전원이 공급되는 것이라는 차이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하고? ALTS하고 ATS하고의 두 개의 차이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폐쇄형 자동 전환 개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CTTS는 close, 그죠? 폐쇄형이지, 그죠? 트랜스미션 트랜스퍼 스위치 해가지고 폐쇄형 자동 전환 개폐기가 있습니다. CTTS. 그래서 보시면 사용 전원 한전이죠. 그 다음에 발전기, 예비 발전기 등을 병렬로 운전하겠죠, 당연히. 그죠? 병렬로 운전하여 정견 구간 없이 자동 절체하는 스위치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폐쇄형이. 그래서 폐쇄형이며 무정전 절체가 가능한 것이 뭐라고요? CTTS. 폐쇄형 자동 전환 개폐기 해서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답은 ALTS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가 답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4번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8번 한번 보시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가스 전원 개폐 설비가 있습니다. 그죠? 가스 인슐레이션 스위치. 특징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대기 전원을 이용한 것에 비해 현저하게 소형화할 수 있으나 비교적 고가다. 맞는 거죠? 소음이 적겠죠, 당연히. 딱 왁구에 딱 이렇게 해서, 그죠? 만들어졌기 충전부가 완전히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습니다. 가스 압력에 대한 엄정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부 점검 및 부품 교환이 번거롭습니다. 폐쇄형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딱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은 한냉지, 산악 지방, 한냉, 산악, 이 지방에서도 액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단점입니다. 아시겠죠? 액화 방지 및 산화 방지, 액화, 산화 방지 대책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필요합니다. 왜? 한냉지하고 산악 지역은 해설 한번 보시죠. 가스 절연 개폐기, GIS, 절체 용기에 모선, 버서, 차단기, 난로기 등을 넣고 SF6 가스, 육부랑 유황가스죠. 가스를 충전하여 밀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버추럴 EM 이게 저런 가스 저런 개폐기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림을 한번 가지고 온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시겠죠? 지하에서 가스 저런 개폐기. 자, 그러면 이 GIS의 특징을 한번 보시죠. 소형화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밀폐. 그 다음에 소음이 적습니다. 밀폐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경 조화를 기하할 수 있습니다. 대기 중에 오염물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신뢰도가 높겠죠. 그죠? 그 다음에 충전부가 완전히 밀폐되어 있어서 안전성이 높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직접 조립해서, 밀폐 조립해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설치 공사가 기간이 짧습니다. 단축이 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한냉지 산악지방에서의 액화 현상 또는 산화 방지 이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9번. 삼상 배전솔러의 말단의 끝쪽에 역률이 코사인 세타가 60%래야. 그럼 0.6이죠. 그죠? 60% 너전. 그죠? 이거는 뭐야? 지상부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60kW의 평형 삼상 부하가 있어요. 전력이, 부하 전력이. 그 다음에 부하점에 부하와 병렬로 이렇게 전력용 콘덴서를 달았다 이거예요. 뭔 말이냐? 이게 부하가 있어요. 이게 얼마짜리? 이게 전력가 60kW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역률은 코사인 세타는 디진 0.6이죠. 그죠? 이런 게 있다. 여기에 콘덴서를 병렬로 이렇게 달았다 이거야. 이게 역률용 콘덴서입니다. 아시겠죠? 병렬로, 전력용 콘덴서를 접속하여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할 때, 이 전력용 콘덴서 용량을 구하라 이거야. 그죠? 부하단의 전압은 일정하다. 자, 1번. 이렇게, 용량이, 이 전력용 콘덴서 용량이 40kVA다. 2번은 60이다. 3번은 80이다. 4번은 100이다. 해서 한번 계산. 자, 손실은 PL이죠. 그죠? L이 로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PL, 자, PL. 그죠? 얘는 뭐야? 여러분, PL은,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1에 이렇게 반비례하지, 그죠? 왜? 역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손실은 작아진다. 그죠? 그래서 역률용 콘덴서를 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코사인 세타가, 그러니까, 역률 계산하기 전에 원래 달려있던 게 60%죠. 그죠? 0.6이에요. 그럼 얘를 얼마만큼 계산하면 되냐? 지금, 그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콘덴의 용량 QC는, 그죠? QC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됐어? 우리 했죠, 그죠? P, 전력 P의 탄젠트 세타 1, 개선 전, 그 다음에 빼기 탄젠트 세타 2, 개선 후, 그죠? 그러면 얘를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P 전력이 얼마에서 60kW 했잖아요. 그죠? 60kW예요. 60kW에다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탄젠트 세타는, 자, 삼각형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 세타예요. 그죠? 그래서 탄젠트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코사인 분의 사인 세타가 되죠. 그죠?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0.6. 그죠? 0.8이 되겠죠. 왜? 코사인 세타가 0.6이면, 사인 세타는 0.8이 되겠죠. 그죠? 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사인 세타의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제곱 세타는 1이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80kW가 된다. 뭐, 이게 뭐가 잘못됐네요, 그죠? 그래서 80kVA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3번에 있는 80kVA의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번. 자, 파동 임피던스가 있고, 파동 임피던스가 지원은 50ohm이래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자체에, 여기에 지원이 50ohm짜리 선로의 종단에 파동 임피던스가 이 종단에 G2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G2가 1000ohm인 변압기가 접속되어 있대요. 지금 이 선로에 파고값이, 최고값이 2원, 이 들어올 때 파가 이렇게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죠? 2원. 이 들어올 때 2원의 전압이 진입할 경우 접속점에서의 전압의 반사파가 여기서 반사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반사 되돌아오는 파. 그죠? 반사파가 있을 거예요. 이 반사파의 파고값은 얼마냐 했어요. 1번 200kV, 2번 300kV, 4번 400kV, 4번 500kV다. 그래서 보시면 반사파 구하는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뭐 로, 그죠? 뭐 M 이렇게 씁니다. 많이 씁니다. 그죠? 그래서 반사 개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M이 반사 개수예요. 그래서 큰 데에서 작은 더하고 밑에는 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큰 데에서 작은 뺍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봐봐요. 얘가 만약에 밑에가 분모가 빼졌다고 하면 반사 개수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커지겠지, 1보다. 그죠? 그럼 반사 개수는 1보다 클 수가 없어요. 왜? 자, 봐요. 여러분, 이게 방파제를 할게요. 그럼 파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왔다가 방파제를 받고 다시 되돌아가죠. 그죠? 방파제를 받고 다시 되돌아간단 말이야. 이렇게 들어왔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돌아간단 말이야. 자, 얘가 뭐예요, 여러분? 들어올 때 입사파란 말이에요. 입사파. 그 다음에 얘가 뭐야? 여기가 반사파란 말이야. 리버스. 자, 그러면 얼마만큼 반사가 되냐? 그럼 입사파에 대한 반사파의 비예요, 여러분. 그죠? 만약에 입사파가 10을 줬어요. 다 반사가 되면 얼마야? 10이죠? 맞죠? 맥시멈이 10이란 말이야. 그죠? 10분의 10이니까 1이 돼. 그죠? 1이 돼. 맥스가 1이야. 근데 이게 다 100% 반사가 안 되고 어떻게 돼요? 뭐 9가 될 수 있고 8이 되고 이게 2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죠? 2가가 될 수가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뭐야? 얘는 뭐야?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죠? 1보다 맥시멈이 1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분모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안 되고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얘가 뭐야?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아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위에는 분자는 큰 데에서 작은 거를 빼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곱하기 얘는 반사 개수를 구하는 거 아니고 반사되는 이 전압의 파고값을 구하랬으니까 거기다가 2원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00 플러스 500분의 1000 마이너스 500 곱하기 이게 들어오는 입사파의 파고값이 600kV였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하면 200kV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요게 답이에요. 그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데 그런데 투과파를 또 구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반사파의 파고값을 구하려 했지만 파고 전압을 구하려 했지만 혹시나
투과파의 파고 전압을 구하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투과가 된다는 거는 이 두 개가 같아지기 때문에 2배가 돼. 2배. 아시겠습니까? 2배가 된단 말이야. 그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요쪽으로, 지웠죠. 그죠?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이게 부하 쪽으로 있는, 그죠? 말단에 있는 거에 2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큰 걸 해주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답은 어쨌든 1번이 이 답이 되겠죠. 자, 11번 보시죠. 자, 11번. 다음 중 코로나 방지. 코로나 방지 상당히 중요하댔어. 그죠? 그래서 코로나 방지 대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됐습니다. 1번. 전선의 외경을 크게 한다. 그죠? 전선 굵기를 크게 한다. 외경, 이게 굵기죠. 그죠? 외경. 당연히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성간거리를 감소시킨다. 이게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복도체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가선검구를 개량한다. 자, 코로나 방지 대책. 자, 코로나 방지를 하려면, 자, 임계전압이 있어요. 코로나 임계전압이 있습니다. 그 코로나 임계전압을 2제로로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임계전압 2제로를 크게 하면 됩니다. 임계전압, 한계전압을 크게 하면 돼요. 왜? 요만큼 한계전압이에요. 그럼 요만큼만 딱 전압이 걸리면 코로나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 임계전압을 높이면, 임계전압이 올라가면 뭐야? 이만큼이 생겨야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그죠? 그래서 임계전압을 높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높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4점 공식이어서 3에 M0, M1. 그죠? 그 다음에 델타. 그 다음에 D. 그죠? 그럼 로그, 상용요구입니다. 요거 10에 R분의 D.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얘는 당연히 킬로볼트가 됩니다. 이게 코로나 임계전압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M0는 전선의 표면 개수. 전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 전선의 표면 개수. 그 다음에 M1은 뭐야? 날씨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델타는 상대 공기 밀도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대 공기 밀도, 델타는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온도분에, 기압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21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D는 뭐야? 전선의 지름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R은 전선의 반지름, 이 D는, 라지 D는 뭐라고요? 등가 성간거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하고 관련 없죠? 성간거리를 얘를 크게 해야 되겠죠. 그죠? 얘를 크게 해야 얘가 커지겠죠. 그죠?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선 가구 개량해서 가선 검구를 개량한 이게 뭐냐면 전선 표면을 울퉁불퉁하면 안 되겠죠. 그죠? 매끄럽게. 그죠? 매끄럽게 하는 것을 우리가 가선 검구를 개선하는 데서 답은 2번에 있는 성간거리를 감소시킨다. 증가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12번. 송전선로의 중성점 접지 방식 중에서 지락사고 시, 그죠? 지락사고. 영상전류가 생길 때, 건전상의 전압300, 원래 건전할 때 전압보다 항상 루트 300까지 올라가며, 지락전류가 최소인, 접지 방식. 지락전류가 최대인 게 뭐라 했어요?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이. 그죠? 얘가. 근데, 루트 300까지 올라가면 얘는 전압함성이 올라가는데 지락전류가 최소인 게 뭐라고요?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해설. 소호 리액터, 피터슨 코일을 이용한 소호 리액터 접지 피터슨 코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락전류가 이게 가면서 전위 상승이 가장 크고 얼마예요? 이게 루트 300. 이상 전압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보호개전 동작이 왜 이 지락전류가 작기 때문에 보호개전기 동작이 어렵습니다. 그죠? 보호개전기 동작이 확실한 게 뭐였어요? 직접 접지. 통신선 유도 방해가 그다음에 적겠죠. 그래서 안정도도 높겠죠. 그래서 병렬공진을 이용해야 됩니다. 직렬공진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병렬공진을 이용해서 리액턴스는 3오메가 XL은 3의 3배의 오메가 CS분의 1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락전류가 그러면 지락전류가 큰 순수를 보면 직접 적지가 가장 크고 소호 리액터 접지가 가장 작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저항이 들어가 있는 저항 접지. 그 다음에 비접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소호 리액터 접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수력발전소에 댐을 설계하고자 할 때 또는 저수지의 용량 등을 결정하는데 가장 적당한 것은 1번 유랑도, 2번
적산 유랑곡선. 뭔가 적산이 쌓인다는 거죠. 그죠? 요게 그쵸, 그죠? 그 다음에 유황곡선. 그 다음에 수위 유랑곡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자, 요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세로축이 유랑입니다. 흐를 유자죠. 그죠? 물의 양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게 일수입니다. 날짜. 그죠? 그래서 요 중앙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쭈루루 요런 곡선이 있습니다. 이게 유황곡선입니다. 유황곡선. 아시겠습니까? 유황곡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적산 유량곡선. 그래서 댐을 설계하거나 저수지 용량 결정에 사용될 때 사용되는 게 적산 유량 곡선입니다. 전날의 유량과 당일의 유량을 더하여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전날하고 오늘 당일하고 두 개를 더해 가지고 자, 그다음에 유황 곡선은 뭐냐면 유량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유황곡선. 그다음 유량곡선은 날짜별 매일매일 유량의 물의 양을 기입한 그래프를 유량곡선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13번은 수력발전소의 댐을 설계하거나 저수지 용량 등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게 2번에 있는 적산 유량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하력발전소가 있어요. 하력. 자, 금방 했던 거는 수력이죠. 하력발전소에서 매일 최대 출력이 P가 자, 이만큼이래요. 그죠? 100, 1000만, 10만. 그죠? 그래서 10만 킬로와트. 부하율이 90%로 60일간 연속 운전할 때 필요한 석탄 양은 얼마냐 해서 단 사이클 효율은 40%, 보일러 효율은 85%, 발전기 효율은 98%, 석탄의 발열량은 5,50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1kg당 얼마냐 이거예요. 그죠? 킬로칼로리. 자, 그러면 1번은 6820, 2번은 6100, 61,820, 3번은 62,820, 4번은 63,820 이렇게 있어요. 자, 보시면 하력발전소 효율이죠. 그죠? 효율은 우리가 맨 처음 들어가는 공급하는 건 뭐야? 보일러에 공급한 열량을 발전기가 생산하는 열량으로 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효율은 mh분의 860pt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킬로칼로리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1kW가 860kcal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킬로와트 시간에 그죠? 한 시간에 대한 그죠? 예. 전력량을 구해야 돼요. 전력량. 그죠? 전력량. 그죠? 킬로와트 아워. 그죠? 그래서 이게 1kWh가 얼마라고요? 860kcal. 그래서 이게 860을 갖다 연 거예요. 아시겠죠? PT, 이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M이 뭐냐면 이 연료의 사용량입니다. H는 연료의 발열량입니다. 아시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여기 보시면 석탄량이잖아요. 그죠? M. 그래서 석탄을 얼마만큼 사용했냐. 그죠? 그래서 여기서 M하고 효율하고 자리를 바꾸면 자, 석탄량은 그죠? 석탄량은 사용량은 H가 뭐라고요? 발열량 얼마 줬어요? 5,50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그죠? 5,500. 그 다음에 여기 효율이잖아요. 효율은 여기 보시면 사이클 효율하고 보일러 효율하고 발전기 효율 이 다 곱하면 됩니다. 그냥. 아시겠습니까? 효율은. 그래서 40%니까 0.4. 그죠? 그 다음에 보일러의 효율이 85%니까 0.85. 그 다음에 발전기의 효율이 98%니까 0.98. 그죠? 860 곱하기 전력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곱하기 그 다음에 PT, 그죠? 여기서 부하율을 곱해줘야 돼, 그죠? 그래서 90, 0.9 곱하기, 자, 우리 시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초로 가야 돼. 자, 60시간, 60일이잖아요. 1시간 24, 이렇게, 그죠? 1일에 하루는 24시간. 그래서 24를 곱해주면 어떻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만큼 나온다, 이거예요. 그죠? 60, 812, 그죠? 812,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6818.5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톤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죠? 왜? 1톤은 1000kg이니까. 그죠? 그래서 12-3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하면은 답이 1번에 있는 6820 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5번. 송배전 계통에 발생하는 내부 이상전압의 원인이 있어요. 자,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겠죠. 이상전압에는. 그죠? 그래서 1번. 자, 이 문제는 뭐야? 내부 이상전압의 원인이 아닌 것은 돼 있어요. 자, 1번.
유도래, 2번 선로의 개폐, 3번 아크 접지, 4번 선로의 이상 상태에 있는데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 전압에는 내부 이상 전압이 있고 외부 이상 전압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내부 이상 전압은 서지, 개폐 서지야 개폐할 때 내부에서, 외부는 낙내, 서지, 낙내, 서지, 직경내와 유도래가 있겠죠, 그죠? 외부에는. 그래서 답은 유도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외부 이상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선간 전압이 154kV이고, 일선당, 한 개의 상당의 임피던스가 J8옴인 기기가 있을 때, 기준 용량을 PN이죠. 기준 용량, PN. 100메가볼트 암페어로 하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약 얼마인 거냐? 이렇게 해주세요. 퍼센트 임피던스 관한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는 중요하다 했어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의 제곱 PN G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V 전압이 얼마예요, 여러분? 이게 킬로볼트 암페어고, 그죠? 이게 킬로볼트네, 그죠? 그래서 얘가 킬로볼트고, 얘가 뭐야? 킬로볼트 암페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대입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보시면 10 곱하기 여기 승간전압입니다. 이러면 그 승간전압 154를 줬어요. 킬로볼트 줬죠. 그죠? 그럼 얘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100 메가니까 여기 곱하기 10의 3승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얼마 쓰죠? J8 8옴 줬으니까 8 이렇게 해서 대입하면 3.37%가 된다. 그래서 이 공식은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 그러면 퍼센트 리액턴스 구하는 공식도 어떻게 돼요? 10V의 제곱에 PN X 리액턴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번에 있는 3.37%가 됩니다. 17번 33kV 이하의 단거리 송배전 선로에 적용되는 비접지입니다. 방식에서 지락전류는 다음 중 어느 것을 말하는가? 지락 아십니까? 단락전류죠, 그죠? 지락이죠, 지락. 충전전류가 되겠죠, 그죠? 어쨌든, 자, 비접지는 이렇게 돼요. 델타 계선입니다. 그래서 상이 3개죠, 그죠? 그래서 여기, 그다음에 요 보시면 하나가 지락전류 되기 때문에 이게 땅의 대지 용량, 그죠? 그래서 L1, L2, L3 세 개다, 그죠? 얘가 L1, 얘가 L2, 얘가 L3면 각각에 대해서 3상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이렇게 대지 용량이 있겠지, 그죠? 그리고 해서 여기에 지락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지락 전류가 흐르겠지, 그죠? 그래서 이 지락 전류는 다음 중 어느 것을 말하냐 했을 때 우리가 보시면 충전 전류에 여기 C에 흐르는 전류가 됩니다. 자, 18번은 삼성솔로에서 회로의 상규상 승간전압을 V 계통의 전 전원의 용량에 상당하는 전류를 I, 그래서 V 전압과 전류를 기준으로 하여 나타낸 퍼센트 임피던스 아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삼상 단락 전류네, 그죠? 단락 전류. 우리가 삼상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역수입니다. 100 곱하기 전격 전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해설 보시면 단락 전류는 이렇게 됐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100 곱하기 I. 단락 용량은 그죠? 이렇게 해서 100. 그 다음에 단락 B 해서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의 반비례, 그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합니다. 아까 하나 더 했던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제곱에 PN G 요까지도 같이 기억해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19번 전선 4개의 도체가 정삼각형으로 그죠? 이렇게 정삼각형 이렇게, 그죠? 정삼각형으로 그림과 같이 배치되어 있을 때 소도체 간의 기하학적 평균 거리는 얼마다? 한 변의 길이가 40cm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하학적 평균 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삼각형이죠, 그죠? 얘는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죠? 3개, 상이 이렇게 하나, 전선이 이렇게 3개에 떨어져 있어, 그죠? 그럼 요 길이 하나의 간격이 여러분 D, 전선간의 간격,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기하학적 평균거리 DJ, 기하학적이니까 D0로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여기 하나, 2개,
얘가 이렇게 해서 3개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얘는 2D가 되잖아요. 그죠? 한 개가, 여기가 하나가 D면. 그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계산하면, 삼성건 루트, 이 2배의 D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은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렇게 D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하나, 둘, 육성건 했으니까 2D. 보시면, 정삼각형은 하나, 둘, 셋, 넷, 이게, 5, 6, 이렇게 되겠죠. 그 육성건, 이게 2배가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정삼각형은 이거, 여기는 보시면 정사각형이죠. 그죠? 정삼각형이 아니었네요. 그죠? 정사각형. 얘네요. 그죠? 얘네요. 그죠? 그래서, D재료는 기하학적 평균거리는 육성건 루트 2배의 D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육성건 루트 2, 그죠?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은 여기 0.4가 되겠죠. 그죠? 0.4를 여기 뭐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40cm이기 때문에 얘는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cm잖아요. 그죠? 0.4 메다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계산하기 편합니다. 계산하니까 0.448. 그래서 0.45 이렇게 해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D재료는 육성건 루트 2에 D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송전단, 수전단 전압을 각각 ES, ER, 송전단 전압을 ES, 수전단 전압을 ER이라고 할 때 사단자 정수를 A, B, C, D라고 할 때 전력 원선도의 반지름을 구하라 했어요. 자, 전력 원선도는 여러분 이게 B분의 이게 뭐냐면 B가 뭐냐면 우리 사전 자망의 A, B, C, D 중에서 B가 뭐예요? 임피던스죠, 그죠? 그래서 자 전력 원선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전력 원선도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가로축이 유효 전력, 세로축이 무효 전력 이렇게 돼서 여기 전력 원선도입니다, 이렇게 그죠? 원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게 반지름이 이렇게 여기 반지름 구하는 겁니다, 반지름. 아시면 이게 송전단, 여기가 수전단 이렇게 돼서 반지름. 자, 이 반지름 얘기하는 겁니다. 금방 했던 거는. 자, 그러면 전력 원선도는 지금 얘기했죠? 가로축은 유효 전력. 세로축은 무효 전력. 이렇게 되겠죠? 전선 원도, 그럼 이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정태 안전 극한 전력. 다른 말로 이게 최대 전력이랍니다. P. 자, 그 다음에 송수신단의 전압 간의, 송전단, 수전단 간, 전압 간의 상차가, 사인, 델타입니다. 이 상차각이랍니다. 그 다음에 조상 용량, 조상기의 용량, 그 다음 선로 손실 및 효율, 그죠? 손실과 PL, 그 다음에 효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고, 이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가도 안전 극한 전력은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손실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가 잘 나옵니다. 이거 뭐 구할 수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 구할 수 없는 게 잘 나옵니다. 다음 중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도 안전 극한 전력하고 코로나 손실은 구할 수가 없다. 어디서? 전력 원선도에서는 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이렇게 B분의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의 관계식인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송전선로에서 송전, 수전단 전압 사이의 상차각이 몇 %일 때 최대 전력이 되느냐, 송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시면, 최대 전력을 최대 전력은 Pmax가 되겠죠. 그죠? Pmax는, 리액션스 분의, 송전단 전압 곱하기, 수전단 전압, 사인, 델타. 이게 상차각이었죠. 그죠? 그러면 사인의 최대값이 얼마예요, 여러분? 이게 뭐야? 몇 도에 있을 때? 얘가 1일 때. 그죠? 얘가 1이라면 각도는 뭐야? 델타는 뭐야? 90도일 때. 그죠? 90도일 때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최대 전력이 될 수 있는 각도는 90도다. 자, 22번.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직접 접지 방식. 그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자,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 자, 우리가 계속 했던 거예요. 직접 접지 방식 장점. 자, 일선 지락식 건전상의 대지 전압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전원 레벨을 경감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단전원을 시킬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보호 개전기가 동작이 확실하다. 왜? 지락 전류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피레기가 정격이 낮은 피레기를 사용할 수 있고, 지락 전류가 커서 단점이 뭐예요? 통신선 유대 장애가 큽니다. 그래서
가도 안정도가 낮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직접 적지 방식의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4번 보호 계정기가 신속히 동작하므로 여기까지는 맞죠? 가도 안정도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낮다. 자, 23번. 송경 계통의 전력용 콘덴서와 직렬로 연결하는 직렬 콘덴서. 아까죠? 제5고 접합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해서 공식 구하니까 0.1. 이론적으로는 4%. 우리가 그러니까 주파수 변동을 고려해서 6%까지 실제에서는 사용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5고 접합.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우리 25강의 내용을 한번 문제풀이를 풀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에자리언이 있어요. 인슐레이터 스트링. 자, 이렇게 해서 에자리언. 그래서 최대 전압 부담이 최대인 것은 전선에 가장 가까운 것이 전선 부담이 전압 부담이 가장 크다 했고 3분의 1 지점이 가장 최소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 있었죠. 망상 네트워크. 그 중에서 그거 말고 스폿 네트워크 방식입니다. 얘는 뭐냐면 배전용 변전소로부터 2회선, 이게 중요합니다. 2회선. 아시겠죠? 2회선. 1회선이 L1, L2, L3. 그게 한 회선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L1, L2, L3 그 삼상을 두 개의 회선을 이상의 배전선로로 수전하는 방식으로 배전선 한 회선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일지라도 다른 건전한 회선으로부터 수전할 수 있는 무정전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아주 높은 방식이 뭐라고요? 스폿 네트워크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퓨즈가 요거. 그죠? 다일로기. 이렇게 해서 변압기. 이게 TR이죠. 변압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장점은 무전전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공급 신뢰가 높다 했죠. 전압 변동이 낮습니다. 그럼 손실이 적겠죠? 부하 전가에 대한 적응성이 좋습니다. 그죠? 이게 뭐라고요? 스폿 네트워크 방식의 장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과의 관계는 송경 거리, 전선의 비중, 전력 손실, 유래 일정할 경우, 여기에 일정할 경우, 뭐가? 거리, 비중, 전선의 비중, 무게, 전력 손실이 일정한 경우에서의 전압 강화. 원래 이게 전압 강화 공식이 그죠? 전압 강화, 인원, 순환 전압분의 P 전력이,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지, 그죠? 그래서 보시면, 전압 강화하고 공급 전압하고의 반비례 관계식. 전압을 높이면 전압 강화가 작아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압 강화율은 전압 강화율이잖아요. 율. 그죠? 율. 그래서 순환 전압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전압 강화율을 델타라고 하면 송전단 전압에서 순환 전압을 빼. 그리고 순환 전압 곱하기 100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요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 전압 강화잖아요. 그죠? 전압 강화가 요건데 여기다가 순환 전압을 한 들어갔기 때문에 제곱의 관계식입니다. 아십니까? 제곱의 뭐가? 전압 강화율. 그다음에 손실 PL은 이렇게 해서 V 제곱의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P의 제곱 R이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의 아까 했던 것처럼 역률을 계산하면 손실도 줄어든다 했죠. 그다음에 순환 전압을 제곱의 관계식이고 전력 공급은 뭐야? 제곱의 비례 관계식이. 여기까지는 뭐야? 반비례 관계식. 얘도 뭐야? 단면적도 전선의 단면적도 뭐야? 전압의 제곱의 반비례 관계식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전압의 관계식입니다. 아시겠죠? 전압 강화율, 전력 손실, 공급 전력, 단면적 이렇게 관계식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화력 발전소의 효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예요, 그죠? 효율은 mh분의 860pt. 이게 이제 1kWh가 뭐야? 860 kcal 때문에 이렇게 860을 갖다 연대했어요. 860,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있죠. 자, 그래서 m은 뭐야? 연료의 사용량, 그죠? 그 다음 h는 발열량 이렇게 된댔어요. 자, 그 다음에 용어 정리해서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 10V 제곱의 PZ, 그죠? 이 중에서 V는 킬로볼트, P는 전격이죠. 전격 용량은 킬로볼트 암페어. 그 다음에 단락 전류, 단락 용량, 단락 비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꼭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14주차 25강의 CBT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자, 26강에서 한번 저와 같이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